네, 그래도 장중 변동 폭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증시가 마무리를 하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시장의 오늘장 특징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나서 이제 좀 관망세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요. 약보합세로 시작했던 이제 코스피가 장중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마감할 때는 2포인트 정도 올라서 1920.75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반등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5일 연속 매도한 모습이고 기관은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 5일 동안 이제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7일 만에 그래도 2포인트 반등을 하면서 이제 조정세를 좀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모습이고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한 종목들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업종에서도 이제 종목별 흐름이 이제 좀 나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8,000원 상승해서 152만 8,000원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LG전자가 특이하게 이제 3% 넘게 이제 외국계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8만 800원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도 종목별로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상승 마감했고요. 화학 업종 내에서도 이제 LG와 금호석유는 이제 상승을 한 반면에 롯데케미칼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유 업종도 화학 업종과 다르게 이제 엇갈린 행보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약 0.16% 그리고 1.21%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내수 업종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흐름이 좀 차이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오리온, 롯데제과, 빙그레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1에서 5%까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있는 반면에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한 모습. 그리고 유통업종 내에서도 이제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상승한 반면에 홈쇼핑 관련주들은 좀 하락한 모습. 이렇게 업종별, 종목별로 아직은 좀 엇갈린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수를 봤을 때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3월 마지막 날 이제 지수가 2004포인트였는데 4월 들어서 약 7일 만에 거의 한 84포인트, 장중 100포인트까지 빠졌던 모습입니다. 힘들고 이제 지루한 그러한 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 오늘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소폭의 하락률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현재 대부분 리스크가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대부분 리스크가 과연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외국인의 셀 코리아, 다시 얘기해서 셀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부분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급격하게 출회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부분 리스크가 나오면서 그간의 하락 속도에 조금 더 가속도가 좀 붙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 리스크를 핑계로 해서 어제와 오늘 이러한 좀 상승 밸류에이션 부담감 그리고 약간 꼈던 버블이 조금 해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일단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중에서 좀 특징적 업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ED주인데요. 자, 삼성그룹에서 투자 확대 가능성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덕사해메탈이 6%, 원익 IPS가 3%, AP 시스템, 비아트론 같은 종목들이 3에서 6%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 FPCB 관련주들 역시 BH현, 유프렉스, 플러스콘 같은 종목들이 좀 1에서 2% 상승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 장비주들 네페스와 이오테크닉스, 원익 QNC나 국제 엘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업종 중에 하나죠. 바로 휴대폰 카메라 부품주들 보시게 되면은
자화전자가 4%, 그리고 하이소닉이 2%, 디지털옵틱이 4% 상승하는 등 여전히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장에서 조금 하락폭이 컸던 바이오 제약 섹터의 경우에는 테라젠 인텍스가 4%, 그리고 바이오냐 같은 종목들이 5% 상승하는 등 일단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전반적인 강보권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바텍과 휴비츠, 오스트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2에서 4% 일단 상승에 성공한 모습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테마주를 해야 된다, 개별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어제장에서 상한가 일제히 들어왔던 수산주들 보시겠습니다. 신라 SG가 11%, 동원수선 14%, 그리고 한성기업, 사조양, CJ시푸드 대부분이 5에서 6% 급락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공기청정 관련주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컸죠. 에크론이 오늘장 7%, 그리고 5번 같은 종목들이 12%, 파루가 4% 하락 마감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루 같은 종목들 몇 년 동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무지표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일단 3년 연속 적자 지속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 당연히 좀 비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오히려 지금 하락장 속에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런 IT 섹터주를 좀 똘똘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테마주, 개별주들 보지 마시고 현재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상승세에 따라서 사지 못했던 기업들, 사고 싶었으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순매도 규모가 1,000억 원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먼저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샀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 3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4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 매도하는 물량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보셨듯이 이제 5일 연속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에서는 이제 5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나 이제 투신 쪽에서의 매수가 좀 이제 줄어든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상에서는 그렇게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그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910억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한 반면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에서 733억 매도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특징을 보자면 오늘 어떤 특별한 업종을 샀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산 종목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나마 이제 매수를 보인 점은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매도를 한 부분은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에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을 보자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와 포스코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나 업종보단 전체적인 시장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물론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양매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적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외국인이 약 372억 정도 순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이 131억 정도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에 나선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HTS 통해서 한번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림 보시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올해 초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나섰고요. 최근 들어서 550선 근처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어제와 오늘의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고점 부에서 오히려 강하게 매수세에 나섰습니다만은 어제 장에서는 조금 매도에 나섰죠. 하지만 오늘 장 다시 한번 좀 131억 정도 순매수에 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팔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 조정시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파는지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오스테 임플란트와 파라다이스, 골프존과 컴투스, 위메이드, SK, 브로드밴드 등을 좀 매수 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차바이오엔, 덕산하이메탈, 이지바이오, 성화이텍, 서울반도체, GS홈쇼핑 같은 종목들 매수 상위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은 결국 3월 달에 지난달에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섰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종목들에서 거의 같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3월 매수 종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잠시 외환시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4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원달러율의 시장에 사실은 상승 재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환율의 상승 자체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개성공단에서 그 북한 근로자 철수와 더불어서 평양 주재의 외교관 철수를 지금 10일까지 철수를 해달라는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밖에도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4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감은 좀 쉽게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객 시장 참가자들은 좀 북한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물론 그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됐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달러 어떤 매도 재료보다는 매수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그 국내 증시의 그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점도 사실상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그 지난주 그 일본의 어떤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발표로 93엔대에서 현재 99엔대 중반까지 지금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화 약세는 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로 이어지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11일에 한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외환 당국이 이전에 그 원화 강세가 진행됐을 경우에 어떤 매수 개입을 했었다면 현재는 원달러율이 좀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개입이 좀 의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140원 선이 좀 1차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1130원대 흐름에서 북한 리스크 확대 여부에 따라 1140원대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면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22 PBR 1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최근 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고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00포인트 초반이 PBR 1배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2010년 이후에 이 코스피가 이제 장부가 가치를 하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지금 현재 매수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순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순이익적인 측면을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900포인트는 약 PER 기준으로 한 8배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분명히 가치를 지금 낮게 받고 있는 시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대북 리스크 측면은 이제 4월 중순 그 태양절을 기준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절 가능성을 조금씩 점치고 있고 STX 그룹, 현대차 그룹의 이런 개별 이슈도 조금씩은 약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하방 경직성이 1900포인트에서는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그 단기적인 그 반등을 이용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김상훈 팀장님께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겠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글쎄요. PBR 1배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012년에도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지지선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그리고 또 시장 수익을 좀 더 초과하는 그런 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직까지 좀 유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전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센 것은 맞고, 그리고 올 한 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거의 3주 연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조정이 북한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으로 순매수를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재미있는 사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2년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총 매수한 금액이 약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순매수 누적으로 기준해서 매도한 금액이 개인들이 1조 2천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산 금액을 불과 4개월 만에 다 팔아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올 한 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시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물론 저가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는 중소형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유망하게 봐주셨네요.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